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재산세란다. 양도소득세죠. 지난번에 294조 문제 72번까지 풀었죠. 자, 오늘 73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양도책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운 문제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양도책에서 어려운 문제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33쪽에 보시면은 양도책의 계산에 관련된 내용 있죠. 그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4쪽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갑시다. 서브노트 옆에다 펼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 안 써. 안 그러면 또 써. 자, 그래서 294쪽 문제 73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디 간다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우를 뺀 뭐를 가지고 했죠 여러분? 양도차익. 어쨌거나 여러분 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양도차익이 나면 이제 뭘 차감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감하는 거죠. 요 계산 구조가 딱 여러분 머릿속에 세팅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팅되어 있어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고 이런 게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맨날 어렵다고만 하지 공부는 안 하고는 있죠? 잘 따라와 주지 못할 뿐이지. 그래 괜찮아요. 언젠간 되겠죠 뭐. 자, 그래서 이렇게 양도책이라면 여기서 이제 뭐 차감하자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써져 있어. 장기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제해 준 거다. 그래서 나온 이걸 뺀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란다. 요 계산 구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는데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세 가지. 첫째 뭐죠 여러분? 공제 대상이죠.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공제 금액이죠. 그런데 우리 장기 보유할 때 뭘 따져야 되냐? 보유기간 계산 따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좀 정리해 두셨죠. 자, 이 중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뭐 공제 금액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은 공제 대상이라도 얼마 빼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공제 대상 역시 올해 2018년도 개정된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보유기간의 계산은 뭐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서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좀 확인해 두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죠. 공제 대상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 34조 서브노트 좀 보죠. 공제 대상 요거부터 먼저 확인하죠. 자, 공제 대상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죠? 첫째 뭐죠 여러분? 토지 또는 건물 밑줄 뭐 해야 하나죠 여러분? 부동산 특별 공제니까 누구한테만 해주겠다 여러분? 부동산에 한해서만 해주겠다. 밑줄 토지 또는 건물 오로지 부동산만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든지 기타 자산이라든지 또는 뭐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적용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부동산. 근데 부동산 하나 조건이 더 붙어 있어. 무슨 보유 여러분? 장기 보유. 여기서 장기 보유는 몇 년 이상이에요 여러분? 3년 이상이죠. 이렇게 구조만 갖다 맞추면 돼요. 역시 중요한 건 단서 역시. 중요한 건 단서입니다. 출제는 단서 갖고 장난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서에서 첫 번째 밑줄 뭐죠 여러분? 미등양도 다 실고 계신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올해 2018년도에 신설된 거죠. 누진세에다가 10% 또는 20% 할증 과세가 되는 조정 대상적에 있는 다주택자, 즉 2주택 이상자일 때는 세율을 할증 과세할 뿐만 아니라 뭐도 안 해주겠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다 전화서 여러분 거기 누진세에다 할증 과세가 되는 다주택자 요 밑줄 쳐놓고 얘는 뭐는 안 해주지만 특별 공제는 안 해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해주다. 옆에다 적어놔 여러분. 기본 공제는 해줘. 그러니까 출제는 같이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다음 중 조정 대상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우리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걸 해놓고 첫째 뭐 누진세에다 10% 또는 20% 할증 과세한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경우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지 아니한다. 셋째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는 안 해주지만 그렇죠. 특별 공제는 안 해주지만 기본 공제는 써져 있어. 기본으로 해주는 거. 뭐만 아니면 되니까 미등기 양도만 하니까. 그러니까 뭐는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기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34쪽을 봐야 돼, 맨 밑에.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밑줄. 조합원 입주권 안 해주죠. 조합원 입주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단순한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택으로 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 것이지 단순한 권리로서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조합원 입주권은 개정되고 나서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는데 단독 문제로 저기 뭡니까 답으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 요거는 말장난치기가 너무 좋아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 그럼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뭘 양도한 걸로 봐서 여러분? 주택을 양도한 걸로 봐서 해주겠다는 얘기야. 얘는 태생이 뭐야? 주택이네. 주택에 뜬 놈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건물이 철거되고 그로 대응돼서 뭐가 나온 거야, 여러분? 권리로 나온 거죠. 그러다가 완성이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뭐로 바뀔래야? 주택이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기간 중에만 권리인 상태죠. 얘는 태생이 뭐다, 여러분? 주택이란 얘기죠. 그래서 나는 조합원 입주권을 받아 갖고 있다가 아파트 입주를 포기를 하고 팔아버렸을 때 뭘 양도한 걸로 봐서? 주택을 양도한 걸로 봐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 단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죠?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을 양도할 때만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 거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죠. 여기서 조합원으로부터 뭐를 말한다 여러분? 승계조합원. 조합원으로서는 원조합원, 당초조합원, 요거는 승계조합원.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합원의 주의를 가지고 취득한 거고, 요건 조합원은 또 뭐한가, 여러분?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 취득했다고. 돈 주고 샀다고 딱지. 그러면 조합원으로서 취득했을 때고, 그리고 요 때는 무조건 양도차익 전액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뭐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차익을 한정한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차익을 한정해서 해준다. 제가 이거 이론 강의할 때 여러분들 이거 그린 게 있습니다. 쭉. 그래서 종전 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대상이 돼서 사업 계획성이 떨어지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고 멸실되고 사업이 완료돼서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양도했을 때 쭉 라이프 사이클을 그렸었죠, 여러분? 어딘가 찍혀 있어 사진에. 집에 와서 꼭 찾아오시고요. 그때 여기는 요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전에 충분히 장난칠 수 있다. 그래서 요 조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73번. 다음 중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결국은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 자, 기억 보죠. 조합원 밑줄 으로부터네요. 으로부터 취득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죠. 제외 대상이죠. 기억은. 니은 2년 보유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죠? 예, 3년 이상 어찌 기본인데. 디귿 4년 보유했는데 뭐래? 미등기 양도라네요. 그러면 역시 못 받는 거죠, 뭐. 자, 그다음에 리을 3년 보유한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밑줄 비사업용 토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어쨌거나 토지라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요거 강조합니다. 제가 굳이 왜 강조하냐? 2016년도 이전에는 안 해줬어요. 비사업용 토지를 나쁜 놈으로 봤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뭐야, 여러분? 비사업용. 그래서 2016년도 이전, 그러니까 2015년도 말까지는 안 해줬어. 그러다가 2016년부터 공제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미용.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했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그런데 밑줄 아깝이 얘가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죠.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고가주택은 가능하면 꼭 비과세 요건 즉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하면 양도차익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줄어들죠. 그래서 고가주택일수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고가주택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아니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 안 해줘? 해줘. 예.
해줘야죠. 왜? 부동산이잖아 어쨌거나. 예. 자, 그 다음에 비읍인가요? 예. 양도소득세 세율이 할증과세되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얘들은 할증과세뿐만 아니라 뭐도 안 해줘 여러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뭘 물었어요?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 물어봤나요? 뭘 물어봤어? 해주는 거 물어본 거죠? 예. 잘 풀어놓고 혼자 4개 해놓고 오예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틀렸네. 틀리는 건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몇 개? 2개. 예. 저렇게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74번 요런 것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출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74번 풀어보죠 뭐. 소득세법상 2018년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뭐함에 있어서?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저 계산 구조를 보면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뭘 뺀 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뺐죠. 계산 구조를 설명한 거예요. 저거 장난 잘 칩니다 출전이.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역시 2007년도 18회 기출문제. 18회도 어려웠었어요. 15회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이 그 다음에 15회 추가 16회 17회 평이하게 나오다가 다시 18회 때 그냥 어렵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숫자부터 마음이 안 좋아갖고 그래서 이때부터 어렵게 나옵니다. 정말 18회였습니다. 이때부터 어려워져. 그럼 갑시다. 1번 장기 보유 잘 봐요 여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 제도 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 이익이 양도 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어. 밑줄 효과가 있다. 뭐뭐를 목적으로 한다. 뭐뭐를 취지로 한다. 이렇게 저거 이론적인 내용이 나면 답안이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뭐가 하냐? 답하냐? 그런 데 가서 찝쩍대지 마. 괜히 이런 데 가서 찍는 사람이 있었고 어이 못 보던 거 나왔네 하고 쿡 찍어버려요. 답은 보던 데서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순수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면 절대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옳으냐 틀리냐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답이 아니야. 역시 1번은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당황하지 마라. 못 보던 거는 답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장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결집효과 완화 이런 것을 목적으로 장기 보유 자산의 세부담 완화 측면에서 해주는 게 장기보유특별공제죠.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이런 뉴스 나왔는데 여러분은 뭐 또 공부하느라 뉴스 못 보셨죠? 못 봤을 거야. 강남구에 있는 10억 원이 취득해서 15억 원인가요? 10억이 취득해갖고 15억 원인가 보다. 아니 10억에 취득해갖고 12년을 보유해서 45억 원에 양도했어. 뭐라고? 도대체 내 취급 통화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어렵죠. 10억 주고 갖고 얼마? 45억 원에 받으면 양도치가 얼마예요? 35억이죠. 그럼 제가 4억만 넘어가도 1억이 넘어간다고 했죠. 양도세가. 제일 낮은 누진세를 적어도 과표가 1억이 4억이 넘어가면 1억이 넘어가. 그럼 이게 지금 35억이니까 엄청나게 양도소득세가 나와야 되겠죠? 안 나옵니다. 별로. 왜 안 나오죠? 요놈 때 그렇죠. 장기보유특별공제 때문에. 왜?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면 양도세가 몇 프로까지? 80% 빼주거든. 그러니까 막상 내는 양도세는 별로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지. 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서민들이 이렇게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인데 45억 원의 양도한 주택도 세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게 맞느냐 이거지 이제. 우린 생각을 안 해. 이 새끼야 빨리 나가 진도나. 예, 나갈게 진도.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도 45억짜리 아파트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거냐. 이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5억짜리 10억짜리 이런 거 얼마 안 되는 거는 다른 또 평수를 넓혀가기 위해서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건 맞는데 30억 40억 뭐 이런 고가주택까지 혜택을 주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래서 이게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지금 수술 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여튼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갑시다. 자, 2번.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거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할증 과세가 되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한다. 제외 대상 몇 개요? 2개. 첫째 뭐죠, 여러분? 미등기 양도. 그 다음에 할증 과세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꼭 체킹해 두시고요.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있네. 미등기 양도자산 가로 열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게 뭐야? 그렇죠.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미등기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거는 제외한 거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2번은 지금 제외 대상에서 제외한 거니까 공제 대상이란 얘기죠. 우리나라만 이래서 어려워. 다시 한번 2번은 무슨 대상에서? 제외 대상에서 제외했으니까 공제 대상이죠.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3번.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밑줄 역시 모두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우세요. 얘는 실제 취득일로부터 몇 년 이상 보야면 역시 3년 이상. 자, 2015년도까지는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서 비사업용 토지는 그러다가 201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자,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개정하면서 의제 취득 시기라는 걸 규정해 놓고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무조건 2016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보는 의제 취득 시기 규정을 넣어버렸어. 그럼 2015년도 취득했다, 2010년도 취득했다, 2002년도에 샀다? 그러다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201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그럼 그날부터 몇 년을 봐야 되는가? 3년. 그럼 2019년까지는 적용을 못 받는 거죠? 근데 법을 공포할 때는, 개정 공포할 때는 공제해주겠다 해놓고 실제는 의제 취득 시기 규정 만들어놓고 공제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그러난 거죠. 이게 무슨 사람을 국민 사기냐. 해준다는 거 결국 안 해주는 거 아니야. 3년간은. 그래서 이제 막 뒤지게 욕먹습니다. 그래갖고 그 2016년도 말에 개정이 돼. 개정이 되면서 다시 의제 취득 시기 규정이 삭제가 돼버려. 이렇게 또 눈물놀이 사회들이 많아요. 세법은. 이 세법은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연도에는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느냐를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세무 전문가들은 보통 최소 몇 년 전까지 꼭 갖고 있냐? 5년 전까지는. 왜 5년 전까지는 갖고 있어야 돼? 5년간이 바로 뭐냐면 제척기간, 소멸시효 기간이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규정은 언제든지 과세관청이 뭐 할 수 있으니까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대한 내용을 꼭 갖고, 그래서 조세 전문가들 꼭 법전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세법은 이랬다. 그래서 세법은 히스토리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우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가? 현행 규정이 제일 중요한가? 그래서 결론 낼게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떤 날 기준? 실제 취득일로부터 몇 년 이상만 보이면 3년 이상만 보이면 받을 수 있다. 잊지 마시고요. 자, 4번.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자. 여기 밑줄. 아까 조합원으로부터 하죠. 여기는 조합원으로서 구분하셔야 돼요. 73번의 1번 기억과 74번의 니은. 요런 말을 구분 안 하니까 왜 이랬대 하고 이랬대 안 해주냐. 그렇게 질문한 분들 가끔 가다 계셔요. 4번은 조합원으로 취득했습니다. 원조합원입니다. 원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행위는 관련 법률,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또는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쓴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주택분 양도처란 요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출전 들어간다면 저는 요거 갖고 장난칠 것 같아요. 뭘 가지고?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결론, 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주택분 양도처란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어느 날 현재로 발생하는 걸로 본다고 그랬죠? 관리처분계획 인가이랴. 자, 다시 한번. 당초 조합원이냐 원조합원이냐. 똑같은 말이구나.
당초와 조원이냐 승계 조합원이냐 구분 시점은 어느 날 현재고? 아니라고. 잘 다시요. 큰일 나 이러면. 당초 조합원이냐 승계 조합원이냐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고? 사업계획 승인이네. 사업계획 승인이네. 그런 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취득한 조합원이 뭐고? 당초 조합원. 떨어진 다음에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거나 미등기 전물에 취득한 사람은 뭐가 되는가? 승계 조합원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초 조합원이냐 원조합원이냐 하는 것은 당초 조합원이냐 승계 조합원이냐 것은 어느 날 현재고 사업계획 승인을 현재로 따지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가 언제 발생한 거로 보냐 보면 언제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야.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항상 뭐와 연결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그럼 그 전에는 뭐야라는 얘기야? 주택. 주택에 떤 놈이 권리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다? 우리 세법상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항상 하여튼 조합원 입주권의 연결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그러면 그 전이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그럼 그 전에 뭐였던 얘기야? 주택. 그 주택분에 대한 양도처를 한정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준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걸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결국 이 그림을 그리는구만. 자, 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여러분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얘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재건축. 그다음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재개발 대상이 됐죠.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셔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가서 사업활동 하시겠다면 여러분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꼭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정리도 안 넣고 그냥 들어가고 세금 문제 물어보면 어쩔 줄 모르고. 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 대상이 돼서 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세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첫째 뭐다 여러분? 사업계획 승인일이다. 그 얘기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그 얘기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그리고 이제 이주가 완료가 되고 이주가 완료가 되면서 철거가 되면서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때 요 사업 시행 기간 중 바로 주택은 어떻게 되고 멸실되고 뭐만 있어 토지 그에 대응돼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입주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완료가 되면 완성이 되면 이제 다시 아파트로 전환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요때 요 사업계획 승인을 현재 갖고 있던 조합원을 뭐라고 그러는 거? 당초 조합원. 이 이후에 취득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승계 조합원. 그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바로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을 본다고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이제 뭐가 발생하는가? 권리가 발생하는가? 뭐가 될 때까지? 입주할 때까지죠, 뭐. 그러면 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는 뭐로 있었던 거야 지금? 주택. 요거를 뭘로 바뀐가? 권리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다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아직 철거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주택 건물은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그러니까 건물도 존재하고 여기는 뭐도 존재하는가? 입주권도 존재하는 거죠. 두 개가 다 존재한단 말이야. 물론 토지는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 토지는 멸실 대상이 아니니까 얘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상태가 지금 우리 세법이 뭐라고 그러냐? 병존 상태다 그래. 모두 존재하고 건물, 주택 건물로도 존재하고 입주권이나 권리도 존재한다니. 두 개가 다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요 시점부터는 철거되면 이제 건물은 없어진 거죠. 그리고 토지하고 뭐만 존재하는가? 입주권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좀 봐주십니다. 그러면 자,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 체결을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기존 주택을 뭐해서 취득했나서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사업계획 승인에 떨어질 때까지가 3년 8개월 걸렸고요.
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가 4년 2개월이 걸렸고요. 그리고 요 입주권을 얘가 양도를 했어. 지금 입주권을 지금 양도한 거죠? 지금 양도했기 때문에 지금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에 이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 언제부터?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죠. 그럼 출전 요구를 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언제까지? 입주권을 뭐 한 날까지? 양도일까지가 5년 6개월이다. 이렇게 살짝 자료 제시해 놓고 양도채 계산해봐라. 그죠? 아,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 계산해라. 그러면 이때 보유기간은 이 중 어떤 거야? 4년. 그렇죠. 4년 2개월. 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언제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로 보는 거죠. 여기부터는 이제 뭐로 보는가? 입주권이 걸려. 그 전까지 뭐로 있던 걸로 보는가? 주택. 그러니까 네가 뭐 양도할 때는 뭐였지만 양도를 할 때는 뭐였지만 입주권이었지만 그 전 주택이었을 때 기간 요거를 양도한 걸로 봐서 여기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조합원 입주권이 오래 신경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합니다. 자, 1세대 1주택. 그러면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원칙 기본이 몇 프로죠? 1년당 3%. 단 1세대 1주택이란 말이 나면 이틀 몇 프로? 8%.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우죠? 38광대 이렇게 외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자, 75번 양도소득세에서 결집효과 완화, 동결효과 예방, 명목이익의 제거 등 장기 보유 자산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밑줄. 이게 원래 실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문제 지문을 끌고 올라갔어. 이런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면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나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놓치면 안 되죠. 국외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특별공제는 혜택을 주는 건데 국외에 있는 것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 우리가. 뭐 외국 놈까지 혜택을 줘? 아유 말 잘못했다. 외국 문화도까지는 줘. 그래서 국외 자산은 결론 특별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근데 여러분 잠깐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특별공제는 국외자산 안 해주지만 뭐는 기본공제는 국외자산 해준다 그랬죠. 그런 거 자꾸 비교하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네.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를 계산을 가져서 양도소득금에서 일정액을 체감한다. 그렇죠? 아닌가요? 자, 여기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니라 기본공제죠. 기본공제. 이렇게 말장난에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뭘 차감하는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표 나오는 거죠. 예, 양도소득 과세표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 보기 지문은 요걸 얘기한 거죠. 뭘 계산하는 거지서 양도소득 과세표를 계산하는 거죠. 양도소득 금액에서 빼는 거는 특별공제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기본공제죠. 그러면 특별공제는 어떻게 설명이 돼?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 거 아니어서 어디서? 양도차익에서 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를 기준하는 거야? 양도차익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고사장에서는 극도로 긴장되니까 안 보여. 그냥 급해. 맘만 급했기 때문에. 그냥 쑥 묻혀가는 거야 여러분. 사실 출제는 그걸 요구하는 거고 여러분한테. 묻혀가라 묻혀가라. 예. 그 집에 가서 보여라. 그런 거죠. 진짜 여러분 집에 가서 보여. 이제 올해 경험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제 말이. 진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번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긴장된 상태에서 훅 지나가는 거 훅. 여러분 이미 경험하고 있죠. 모의고사 보시고 계시죠? 모의고사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좀 하여튼 징그럽게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안 보냐? 그러면 딱 원인 하나. 점수가 안 나올 텐데 뭐하러 보냐? 언제 점수 나왔었어? 뭐 새삼스럽게 점수가 안 나오는데 원래 안 나왔던 거야. 그 모의고사는 여러분 정말 자꾸 오해를 합니다. 무슨 점수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실전에 대응해서 문제 푸는 연습하는 거야. 그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갖고 여름에 고사장 가갖고 실전에 고사장 가갖고 긴장된 상태를 조금 완화시키고 내가 막힌 방법 그리고 1차과 뭐 제한된 시간에 몇 문제 정도 푸는지 그런 거 알아두란 얘기인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맨날 안 나온 점수 때문에 그 취지를 영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꼭 좀 모의고사 보셔야 됩니다. 이제 모의고사 보셔야 내가 어떤 문제 틀리고 어떤 문제 맞히고 내가 뭘 하는지 뭘 틀린지 그거 검증하는 거야. 여러분 점수가 지금 아무런 의미는 없어. 점수는 모의고사 점수 갖고 합격 점수 결정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 좀 모의고사 좀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안 보다 꼭 고사장 가갖고 뭐 이랬니 저랬니 나중에 징징 울고 그러지 말고 울 때는 학원에 와서 울지 마. 집에 가서 울어. 왜 학원 와서 울어? 나보고 운다 또? 민계공 보고 울어 씨 울려면. 공부할 때 민계공한테 뭐 하는 척 하더니 뭘 떨어지고 나니까 나한테 와갖고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오기만 해봐 그냥 확 그냥. 저는 매년 경험해요. 매년. 제가 강조했던 걸 고사에서 놓친 사람이 이제 제 딱 보는 순간 교수님이 평소에 강조했던 걸 내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 그냥 쭉 그냥 피눈 흘리지 그냥. 그 지나간 사람 또 날 쳐다봐요. 저놈이? 내가 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보고 웃기만 해봐. 자. 시험 보세요, 여러분. 모의고사. 예, 이번 주 모의고사부터 나와야지. 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번 갑시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 자, 4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과세 요건 충족한 밑줄 여러분. 고가주택 단골 손님이죠. 작년도 시험에 나왔고 계산 문제로. 고가주택은 항상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안분 계산.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과세고 비과세가 어떻게 동시에 나오냐.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벌써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고. 근데 걔가 뭐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를 받고 못 받고 과세 대상이 되었다. 그 얘기야. 예.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나왔다. 역시 양도차익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무슨 계산한다 그러면 안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에서 얼마 뺀 거, 9억 원을 뺀 가액을 양도로 나눈 비율만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준다. 이해하셨죠? 예. 자, 5번. 조합원 입주권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의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럼 뭐가 틀렸어요? 2번이요. 예. 그래서 가끔 또 쉬는 시간에 와서 답이 몇 번이에요?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면 안 돼. 5번 중에.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서브노트 잠깐 볼게요. 요약집 35쪽 보유기간 계산 맨 위. 35쪽 맨 위. 역시 공제금액이 제일 중요하죠.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양도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랬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원고를 쓸 때 이렇게 박스를 안 잘리게 만들어 놓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막 박스가 잘려갖고 제가 쓴 원고하고 영 좀 레이아웃이 다르게 나와갖고 조금 이게 좀 박스를 잘리지는 말아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죠. 이게 박스가 딱 하나에 한눈에 보여야 되는 건데 이렇게 중간에 딱 잘라버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편집하는 분들과 많이 싸워요. 걔들은 오히려 자기 스타일로만 나가는 거고 나는 그게 아니다. 박스로 해놔라 통째라면 그게 아니고요. 뭐 안 된대. 맨날 안 된대. 걔들은. 그러면 위에 왼쪽 걸 좀 크기를 조절하든지 줄간격 조절해서 앞쪽으로 당겨 올라갔어야지. 그러지 않아? 근데 그런 걸 좀 안 해줘. 나는 원고는 새파지게 그런 거 작업해서 올라가면 얘들은 확 깨버리고. 자, 갑시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뭐를 기준해서 여러분?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별 뭐야 여러분? 공제이죠. 공제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원칙은 몇 프로 여러분? 3%야.
순서를 뭐 같이 바꿔도 돼. 38 광땡 하여튼 원칙은 몇 프로인데 3%인데 단 무슨 말 나오면 여러분 1세대 1주택 남들 비과세 받을 때에는 비과세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불쌍한 놈 너 더 해줄게 몇 프로로 1년당 8%. 근데 내년에 이게 바뀌는 거죠. 원칙이 바뀝니다 내년에. 그래서 더 완화됩니다. 그래서 올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유 연수 곱하기 몇 프로? 3%. 단 무제한이야? 아니 몇 프로? 30% 한도 두고 있죠. 여기서 놓치지 마라. 30%는 어디서 나온 거야? 10년. 10년. 그럼 위에 80%도 어디서 나온 거야? 다 10년이죠. 10년. 그래서 10년 이상을 보면 어디서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야? 10년에서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야. 12년, 15년, 20년 보여도 몇 년 보유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10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유기간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자, 첫째,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할 때는 자, 여러분 증여 2월 과세는 제가 양도 또는 취득시 할 때도 일부러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니 죄송합니다. 증여 2월 과세 그럼 했잖아. 증여받은 자산 양도면 원칙 언제 취득한 걸로 벌었어? 증여받은 자산 양도면 원칙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받은 날인데 뭐가 나오면 증여 2월 과세가 나오면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 간다 그랬죠. 그거가 여러분 그대로 나오잖아.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때는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른 가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요거 계속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자, 근데 얘는 이미 노출됐어 몇 번씩.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내도 얘는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답으로 물어볼 게 바로 그 밑에 거 조합원 입주권이죠. 그럼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 딸 때 어떻게 딸 거냐? 기존 건물과 부수 토지를 만나부터 취득 여기 밑줄 기존 건물과 부수 토지는 뭐를 말하는가? 주택을 말하는가? 주택으로서의 보유 기간에 대한 것을 해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면 언제까지 하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야. 인가일까지. 그 다음에 역시 가업상속공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여 2월 과세는 증여의 예외 규정이라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의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상속은 원칙 언제 취득하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상속 개실이죠. 그러는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 아 이거는 원칙이겠구나 예외겠구나. 예외겠지 뭐 무슨 앞은 말이 많이 붙었잖아. 그럼 그때는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부터 밑줄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한 따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비삼용 토지는 이제 실제 있는 규정은 아닌데 종전에 의제 취득 규정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언제부터 따진다 그러면 실제 취득일부터 따진다는 거죠. 역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76번 한번 더 풀어볼까요? 76번. 76번은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77번 한번 더 풀어보죠. 77번. 76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없어. 자,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설명 틀린 것은 자, 양도 물건을 명시해 줬네요. 2015년도 26회 기출 문제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수정은 제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1번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그리고 등기된 그리고 건물 중에 상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지원다. 맞는 말이죠? 그나저나 없네요. 2번 양도소득세 세율이 누진세율의 10% 또는 20% 할증한 과세되는 조정 대상적인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미등기 양도 함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자, 3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액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계산한다. 맞습니까? 예. 자, 공제 금액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금의 계산 요소가 몇 가지 여러분? 두 가지. 첫째 뭐죠? 양도 차액 곱하기 뭐죠? 보유 기간별 공제이죠. 요 계산 구조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제 금액은 양도 차액을 기준해서 양도 차액에다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어디서 차감하라? 양도 차액에서 차감하라. 그래서 항상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뭐를 기준한다? 양도 차익을 기준한 거죠. 요걸 별것도 아니면 옛날에 요거를 양도 가액으로 살짝 바꾸거나 취득가를 살짝 바꿨어.
그러면 항상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계산하기 전에 나온 건 뭐야? 항상 차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도차익 기준한다는 거. 그리고 공제를 몇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두 가지.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본다면 원칙은 몇 프로고 3%고 예외는 몇 프로? 8%. 예외는 뭐일 때? 1세대 1주택이란 말이 나오면 나오는 거죠. 단 몇 년 한도로 한다 그러면 10년 보유를 한도로 한다라는 거죠. 딱 여러분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건물의 양도차익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계산한다. 맞는 말이죠? 예. 자, 4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 과세의 경우. 요거 뭐죠? 증여 이월 과세죠?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해주죠. 왜 안 해줘?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했다더라. 자, 그래서 이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소득 증여받은 자산 2월 과세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한다죠. 다만 언제부터 취득한 걸 보죠? 보유 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연수 곱하기 3% 또는 8%가 되는 거죠. 자, 5번. 보유 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 그럼 몇 년 묶어야 돼? 10년. 그러면 상가 건물은 공제율 몇 프로? 3%. 3% 곱하기 10년이니까 공제율은 몇 프로가 나오는가? 30%죠. 100분의 30이다. 맞는 말이죠. 자, 78번. 자, 요거는 보유 기간의 계산이죠. 자, 여러분 1번에 앞에다 적어요. 1번이 원칙. 그리고 나머지 2, 3, 4, 5번은 묶으시고요. 예외를 말하네요. 그럼 항상 시험 답은 어디서 찾아라 여러분? 예외에서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원칙은 취득일부터 언제까지고 여러분? 양도일이죠. 근데 2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뭐 나왔다 여러분? 2월 과세. 그때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맞는 말이죠? 3번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일 때는 피상속인에 해당 자산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맞죠? 예. 자, 4번 비사업용 토지는 언제부터요? 당연히 실제 취득일부터 원칙으로 가는 거죠, 뭐. 5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 관리처분 계획 등 인가 전 양도 차익의 보유 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속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조합원 입주권이 양도일까지 기간다. 맞는 말이죠? 틀렸나요? 예.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죠. 그걸 뭘로 바꿔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로 살짝 말을 바꿔버렸죠.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79번. 요거는 뭐 올해 당장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아.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은? 어디까지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양도차익은 물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만 하시면 돼요. 자, 80번 여기부터 적으세요. 기본 공제죠. 양도소득 기본 공제 80번부터. 다음은 종합소득의 종합소득 공제 적용과의 형평 유지를 위한 인적 공제 제도의 일정. 밑줄. 이것도 실제 보기지문에 나왔던 겁니다. 보기지문에 나왔던 걸 제가 위로 끌고 올라갔을 뿐이야. 그럼 이런 말이 나왔다. 즉 무슨 소리냐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종합소득 공제 적용과의 형평 유지란 인적 공제 제도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은 맞다 틀렸다 떠나서 뭐가 아니다. 답이 아니다. 그런 데 가서 찍지 말라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중 틀린 거. 결론 기본공제 물어본 거죠? 예. 자, 1번 공제 대상이 나왔네요. 밑줄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 얘가 뭐다? 공제 대상이다. 그래서 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이니까 얘는 인적 공제 됐어? 물적 공제 됐어? 인적 공제. 저거나 공제 대상이 바로 거주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인적 공제. 인적 공제니까 거기 밑줄 양도 물권과 보유 기간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양도 물권과 보유 기간을 묻는 건 뭐였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그랬죠. 걔는 특별한 공제니까. 근데 얘는 기본 공제니까 다 했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기본이지만 누구한테는 안 해준다. 미등 양도자산일 때는 제외한다는 얘기죠. 2번 양도소득세 세율이 누진세율에다 10% 또는 20% 더한 세율로 과세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인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 기본제를 받을 수 있다? 네. 받을 수 있어요? 예,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2번은 특별공제는 안 되지만 뭐는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걸 놓치면 되죠. 결론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답이 안 나면 이제 2번 같은 데서 쳐야 되는데 3번 보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 자산별로 구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에서 각각 연 250만을 공제한다. 맞아서 틀렸어? 몇 군데가 틀렸어요 지금? 결론 저는 두 군데를 틀리게 해놨어요. 두 군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라도 잡아놔면 다행이야. 하나 틀렸나 두 개 틀렸나 틀린 건 틀린 거니까. 근데 하나만 틀리게 했다는 여러분 못 찾을까 봐 하나라도 더 해놨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골라라 인간아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꿋꿋하게 못 찾죠. 뭐가 틀렸어 첫째? 응? 양도 자산별 구분이 틀렸잖아. 소득별 구분이라고 했잖아. 아는 집에 가서 해. 고사장에서 이러면 큰일 나? 여러분 정말 고사장에 단 한 번의 실수가 한 문제 날아가는 거야. 바짝 긴장해야 돼. 양도 자산별. 그래서 자꾸 모의고사 보라는 게 야 내가 어디 틀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가 틀렸어? 그렇죠. 양도 차익도 틀렸잖아. 계속 그냥 감탄사만 나와요. 양도 차익이 아니라 어디 체감해야 돼? 양도소득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우리가 잠깐 놓치는 거지. 그죠? 아니 요 내용 자체가 심오한 거야? 아니잖아. 뭐 복잡한 내용도 아니잖아. 단순한 말장난 요거를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죠. 양도 차익에서 차감하냐 양도소득금에서 차감하냐 요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고사장에서 보이면 돼.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이렇게 말장난에 넘어간다니까. 요 계산 구조를 살짝 바꿨잖아 출제원이. 그죠 여러분? 예,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여기 잘 내가 어디서 틀린지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럼 결론 냅시다. 3번 무슨 별로 구분 공제 여러분? 소득별. 하여튼 기본 공제는 양도소득 기본적으로 소득별 구분 공제야. 소득별 구분에 몇 개로 구분해 여러분? 3개. 첫째 뭐죠? 부동산 등 하나. 그래서 거기 밑줄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여기 한 줄 쫙. 어디까지? 기타 자산까지 하나를 묶어놓고 여기 봐. 부동산 등 하나. 그 다음에 뭐 주식 따로 하나. 또 파생상품 따로 하나. 몇 개? 3개로 구분해서 각각 구분된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얼마 받으라? 250. 그럼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 등에서 250, 파생상품 250. 그럼 얼마 여러분? 750만 원이죠. 근데 5번부터 먼저 봅시다.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도 파생상품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 자산과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외 부동산 등에서 다시 얼마? 250. 국외 주식 등에서 얼마 다시? 250. 그러나 뭐는 파생상품 뭐랬어? 국내외 합산해서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파생상품은 제외 그 말이야. 파생상품 제외는 뭔다? 국내외 합산해서 국내 거, 국외 거 합산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얼마만 받아? 250. 그럼 총 얼마 받을 수 있어서 1년 동안에? 총 얼마? 1250이죠. 국내 총 얼마? 750. 국외 2개 하니까 500. 그러면 1250이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밑에다 하나 더 적으세요. 2월 공제 없음. 거기다 적지 말고 서브노트에다 적어. 서브노트에 적으라고. 우리 사방팔방에다 적어만 놓으면 나중에 취업을 못해.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거기 보시면 적용 방법에 보시면은 빈칸에다가 뭐 2월 공제 X. 즉 작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올해 넘겨서 올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끝이야. 달력이 바뀌면 소득세는 무조건 달력 바뀌면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소득세는 기간세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기준이야. 1년 바뀌면 끝이야.
그러면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작년에 공제받지 못한 2월 공제 작년에 공제받지 못한 기본 공제 금액이 있다. 그럼 올해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예. 자 그게 이제 좀 이따 볼 거고 4번 보죠. 이게 작년 시험에 났던 거죠. 작년에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했었어요. 그 도망간 사람이 틀려버렸어. 자 4번 양도소득 금액에 뭐가 있으면 감면소득 금액이 있는 때는 밑줄 해당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 밑줄 이게 뭐랬어요 여러분?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 뭐랬어요 여러분? 비감면 대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당해년도에 무슨 대상과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섞여 있다면 어디서 먼저 공제받으라는 얘기야?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으라고. 어차피 감면 받는 애들은 기본 공제하지 않더라도 산출세계 일정 비율을 차감하게 되니까 혜택을 받으니까 오히려 혜택 받지 못하는 애에서 뭐하라? 기본 공제 250 받으라는 얘기죠. 다시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는 어떤 것부터?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하라는 얘기죠. 자, 제가 올해 몇 개를 양도했냐? 3개를 양도했어요, 여러분. 자, 올해 제가 3개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했는데 예의는 무슨 대상인가 봤더니 조세 특례 제한법 등에서 무슨 대상이라고? 감면 대상이 돼요. 감면. 그러나 B와 C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감면이 뭐랬어요, 여러분? 산출세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감하는 걸 말하다 그랬죠? 50%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산출세가 몇 프로 빼라는 얘기야? 50% 빼주는 얘기야. 감면 대상이 100% 감면이다. 그러면 산출세가 몇 프로를? 100% 다 빼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차피 감면 대상은 산출세에서 빼는 거니까 혜택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근데 여기서 먼저 기본공제를 받으면 다른 놈들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당해년도에 무슨 대상과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어떻게 있으면 섞여 있으면 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지 말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어차피 얘는 산출세 차감할 거니까 여기서 받지 말고 어디서 받으라? 비감면 대상에서 받아라. 근데 비감면 대상이 몇 개면 2개 이상이면 요 둘 중에 어떤 거 먼저 양도한 요 놈부터 공제받아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 안 주겠다는 얘기야? 주겠다는 얘기야. 어차피 얘는 여기서 공제를 해봐야 줄어든 금액에 대한 산출세가 어떻게 되니까 차감되니까 차라리 공제받지 못한 여기서 받으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다시 여기 당해년도에 무슨 대상과 감면 대상과 감면 대상이 아닌 거를 동시에 양도하면 올해 3개를 양도했으면은 어떤 것부터 먼저 받으라?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아라 그 얘기야. 근데 비감면 대상이 몇 개면 그 요놈 중에서는 어떤 놈부터 공제받을 거냐? 그때 먼저 양도한 것부터 250이 될 때까지 순차 공제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요게 바로 4번이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야. 자, 81번. 이렇게 얘기해봐 못 알아듣으니까 계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차도남 씨가 한때는 저보고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비웃어. 차가운 도시의 남자 C가 다음같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가열고 다만 직전 연도에 비상장 법인 주식을 양도했으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못한 금액이 얼마 있다? 200만 원 있다. 이거는 결론 뽕이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출전이 여러분한테 혼동을 야기하기 위해서 마치 작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200도 올해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유도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도소득세는 2월 다음 연도를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올해 거기 보시죠. 양도 물건 보니까 국내 부동산 제일 먼저 양도했죠? 여기서 양도 순서야? 예. 그래서 첫째, 부동산을 근데 주어진 자료 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으로 제시가 됐죠? 그럼 양도소득 금액은 이미 뭐까지 계산해서 양도처에서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이다라는 걸 잡으셔야죠. 그 의미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제시가 된 게 뭐니까 양도소득 금액 이제 여기서 못 빼란 얘기야.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란 얘기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과표. 이걸 모르면 이제 일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금액 얼마 이러면 5억 원. 자, 별도 뭐 미등 양도란 말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기본공제 얼마 받아? 250을 받죠. 그럼 과표는 얼마 나와? 과표 계산해 그 밑에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얼마? 250. 그럼 과표 얼마야? 4억 9,750만 원이 과표가 되겠죠? 그걸 여러분이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자, 그런데 올해 또 뭘 양도했네? 주식을 양도했네?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과세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얼마 빼야 돼 여기서 다시? 250 뺄 수 있어 없어? 아니 부동산 간에 별도로 뺄 수 있어 없어? 있죠. 부동산하고 성격이 다르잖아. 주식. 그럼 주식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얼마 빼려고 봤더니 250을 빼려고 그랬더니 지금 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밖에 없어? 150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만 빠야 돼? 150 빼죠. 꼭 이거 할 때마다 질문 올리는 분 있어요. 하여튼. 아니 아까 250을 빼라는데 왜 여기 150을 빼냐고 이렇게 또 질문 올려요. 정말 쫓아가 그냥 무릎 얼굴 보고 싶어. 아니 250을 빼려고 봤더니 지금 얼마밖에 없다고. 150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250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과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 양도소득 금액 자체가 얼마 나왔다 그러면 150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얼마를 빼고 싶은 건데 250 빼려던 마이너스 얼마가 돼 여기는 그러면 100이 되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100이 되면 과세관청이 돌려줘야 돼 이거는. 과표가 풀어졌을 때는 납세무자가 내는 거잖아. 근데 거꾸로 뭐가 나면 마이너스가 나면 이때는 과세관청이 돌려줘야 돼요. 그 과세관청은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러면 이때는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150까지만 빼란 얘기죠. 그럼 얼마 되는 거야 과표는? 제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왜 150만 빼는지 아시겠죠? 꼭 강의를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이 나중에 꼭 질문해요. 250을 빼려고 했는데 150밖에 없으니까 150밖에 못 뺐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표는 얼마 된다? 제로. 오케이? 자, 이제 골프 회원권이 나오네. 여기 엄청난 비밀이 숨겼죠. 골프 회원권의 비밀은 뭐야? 응? 뭉빼? 기타, 골프 회원권의 가장 큰 비밀은 뭐라고? 기타 자산이다고.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라는 말을 출전 직접 얘기 안 한다니까. 골프 회원권 보면 얘는 사업용 고종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과 함께 얘는 무슨 자산을 분류한다? 기타 자산이죠. 그러면 2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죠? 못 받죠. 어디 섞여버리니까 부동산이 섞여버렸잖아. 그래서 결론 골프 회원권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얼마야? 제로야. 제로. 왜 제로야? 부동산에서 이미 250을 받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국외 자산 또 양도했네. 그럼 국외 자산은 국내 자산과는 뭐랬어? 별개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얼마 나서 양도소득 금액 4억. 별도로 얼마 받아? 250 받을 수 있죠? 예. 그러면 총 올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250, 250, 150. 얼마야? 650만 원이 되는 거죠. 됐어요? 아니, 넘기지 마. 됐어요? 네. 예. 그럼 이제 그 밑에 조건 바꿉니다. 조건 바꾼다고. 자, 그 밑에서 여러분이 하나 조건 바꿔. 자, 만약에 위 부동산 얼마짜리가 양도소득금에 5억 나온 요 부동산이 요 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다. 이 경우 면제 대상인 경우 골프 회원권의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이 말 잠깐 조건 바꿨죠? 지금 양도소득금의 5억 원이 나온 부동산이 뭐다 여러분? 조특법상 무슨 대상이다고요? 면제 대상이다. 면제가 무슨 말이야? 몇 프로? 100% 감면을 말한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산출세계 100%를 다 빼라는 얘기니까 내는 세금이 있어 없어? 없다. 없다 그래서 면제라는 거야. 감면비율이 100%인 걸 뭐라 그런다고요? 면제. 그러면 만약에 이 부동산이 뭐라면 면제 대상이면 얘는 여기서 공제를 받지 말고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으라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등에서 비감면 대상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골프행권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동산에서 250만 원 공제받지 말고 어디서 공제받으라는 얘기야? 그쵸? 뭐에서? 골프 회원권에서 250을 받으라는 얘기야. 그럼 과표는 얼마 되는가? 골프 회원권은 2,750. 부동산은 과표가 얼마냐고. 과표가 부동산의 과표는 얼마가 되냐고. 요 조건일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이 뭐가 되는 거야? 과표 5억은 되는 거고 대신 골프 회원권에서 얼마 줄어들었어? 250만 원 줄었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 때는 과표가 얼마 되는 거야? 얼마? 2,7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이 부동산이 무슨 대상이면? 조특법상 감면 대상이면 부동산에서 공제받지 말고 다른 부동산 등인 어디서 받아라? 골프 회원권에서 받아라. 그 얘기했죠. 오케이? 예. 자, 여기까지 좀 쉬죠, 여러분.